한국만 대선 취임 100일 뭐 이런 거 하는가 했더니만 미국도 그런 모양입니다. 자, 트럼프가요 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만찬을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놓이니까 만찬하기 싫어서 불참을 하고 대선 승리 지역인 펜실바니아로 가서 거기서 연설을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펜스와 트럼프의 말을 들었다라는데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100일 연설을 펜실바니아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이 지지자 한마디로 단합대회에서 이 자신의 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언론에 이 1시간짜리 연설을 했는데 10분을 언론을 향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할리우드 배우들과 워싱턴 기자들이 지금쯤 워싱턴 호텔 연회장에서 서로를 위로하게 있겠지.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대통령도 없이라고 말을 했고요. 워싱턴 오물들과 16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펜실바니아는요 1988년 이후 정말로 아주 오랜만에 공화당 후보에게 이 대선 투표에서 승리를 안겨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 축하 연설을 하기에 펜실바니아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사람도요 뭐 이것저것 감추지 않고 화끈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대선이 보나마나 결선 투표에서는 사회당에서 떨어져 놓은 한마디로 프랑스 기득권의 아주 대리인 마크롱이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데, 자, 불과 이 프랑스 1차 대선 투표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르펜의 지지율이 지난 27일 날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21일 이 1차 대선 투표가 끝난 직후보다 6%나 올랐습니다. 마크롱은 59%로 이 마크롱이 잃은 표를 르펜이 다 흡수를 했습니다. 이 르펜은 1차 투표에서 승리한 이후 국민전선이라는 자신의 이 거부정당, 거부정당이라 보다는 강경 우파 정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국민전선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여서 자신이 보다 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탈당을 했는데요. 이 르펜은 니스에서 4,000명 지지자 앞에서 한 연설에서 마크롱이 원하는 나라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와 공급자만 있는 주식거래소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금융자본의 대리인 격인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앞잡이라고 르펜을 이렇게 마크롱을 지적하면서 세계화에서 소외된 노동자나 서민표를 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르펜이 반짝 승리를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크롱의 대선 유세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지방의 한 도시에 가서 그 노조, 그 회사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회사라서, 자회사라서. 그래서 공장을 옮긴다니까 마크롱은 그 지역의 노조 대표를 만나는데 르펜은 그 마크롱의 스케줄을 미리 알고 그 공장에 마크롱이 오기 전에 가가지고
마크롱은 당신들 노조 대표만 만나지만 나는 이 공장에 직접 왔다. 내가 되면 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나중에 마크롱이 르펜이 왔다 갔다 소리를 듣고 공장 노동자를 만나러 갔다가 꺼져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 27일 새벽에는 지중해에 연한 한 해변에 가가지고 어민 등 서민계층의 반세계화 정세를 자극을 했는데요. 동도 트기 전에 6시에 이 트롤 어선에 고기잡이 어선에 탑승을 해서 내 할아버지도 어부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시간 동안 어선에 탑승해서 내가 엊그제 갔다 온 월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거 앞에 제가 소개했죠. 한때 미국의 유명한 세탁기 등을 만드는 전자제품 업체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터에서 떠나야 될 어민들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면서 마크롱은 고삐 풀린 세계화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내가 반EU, 그 다음에 반이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프랑스에 대해서 이 외부의 간섭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SNS로 자기가 조업하는 사진을 다 SNS에 뿌렸습니다. 우리 어민의 조업을 가로막는 유럽연합의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걸로부터 어민을 해방하겠다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차즈선의 치밀히 계획된 거였다는 겁니다. 이 트롤 어선 배의 소유주가 국민전선의 지방선거 후보에도 나섰던 당원이라는 겁니다. 선거 전이 이제 1차 투표 끝나고 짧은 2차 대선 투표까지의 선거전에서 월풀 공장을 방문하고 또 어선을 방문해서 노동자, 어민, 농민 같은 이런 세계화 그리고 EU화의 피해 대상자들을 갖다가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어떤 수법을 쓰고 있고 마크롱을 기업 규제 완화와 자유무역 만능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자신이 진정한 서민의 대표자라는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르펜이 기존의 사회당의 탈락한 후보 6%대를 얻었죠. 또 기존의 공화당의 탈락한 후보 비용이라고 19%대를 얻었죠. 이런 두 후보가 한마디로 르펜의 이 당선을 막아야 된다고 마크롱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자당, 좌익당의 멜랑숑 후보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투표에서 23일 이 4.7%를 득표해서 집권 사회당 후보 아몬과 1.7%밖에 차지가 나지 않는 6등을 했던 디퐁 에낭이라는 과거의 공화당 출신이고 공화당에서도 더 우파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제1야당인 공화당보다도 더 강경한 우파고 또 프랑스의 드골을 따르는 드골주의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디퐁 에낭이라는 사람을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당선될 경우에 디퐁 에낭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르펜의 깜짝스러운 승부수가요. 자, 이 르펜이 국민전선이라는 극우 정당의 이 프랑스에서는 악마처럼 묘사되는 당의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어떤 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 드골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2차 대전에서 프랑스를 해방시킨 끝까지 비시 정부에 맞서서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다시 연합군과 더불어서 프랑스를 진입을 하고 그리고 드골이 연합군과 엄청나게 싸워서 프랑스 파리 진입은 자신의 망명군대로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이후에 68년까지 프랑스를 집권을 했던 물론 중간에 물러나서 한참 있었지만은 프랑스의 일종의 국부와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회에서 드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이 프랑스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지금 사회주의자든 공화주의자든 다 언급하는 인물인데요.
원래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드골이 알제리의 독립을 갖다가 허용해 주게 되면서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강경 우파들이 거꾸로 이렇게 변하면서 심지어 드골 암살을 하려고 일부 군부가 모의도 하고 또 알제리에 있는 프랑스 강경 군부는 드골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그때 드골의 암살을 묘사한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전선이 그때 드골에 반대한 공화당 계열의 인사들이 만드는 정당인데 그 드골을 계승하겠다라는 20대부터 강성 드골주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디퐁에낭을 영입한 겁니다. 그리고 드골은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거의 무너졌던 프랑스 경제를요, 이 고성장으로 이끌었죠.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그 다음에 방위산업 등을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으로 과학을 육성하고 해서 프랑스가 다시 유럽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물인데 요즘 이 10%의 실업률과 독일에도 밀리는 이런 비리비리한 프랑스인들에게 이 드골이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디퐁에낭을 드골의 계승자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 하나 더 유력한 부분이 있죠. 르펜의 국민전선은 이 나치를 옹호하는 극우 정당처럼 비춰져서 반이민이나 반난민 등을 이렇게 하고 자유평등 박애 똘레랑스라는 프랑스의 전통적 가치에 위배되는 또라이 집단처럼 비춰지는 이런 국민전선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유태인이 50만인데요. 국민전선과 르펜은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나치를 연상시킨다 해서 전부 마크롱을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친나치 극우 이미지를 한마디로 이 국민전선에 탈당을 하고 드골의 계승자를 섀도우 캐비넷에서 총리로 임명하고 이러면서요. 실제로 극우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마크롱을 찍자라는 이런 지금 마크롱과 또 사회당 공화당의 형태의 이 전략적 투표 이야기를 흔드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했다시피 2002년 이 마리 르펜의 아버지가 결선 투표에 올랐을 때는 1%도 더 얻지 못하고 철저하게 국민전선을 막자라는 좌우연합전선에 패배를 했지만 이미 마리 르펜은 40%를 돌파해서 아마 이 5월 7일 있을 대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성을 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좀 낮다 하면 르펜이 승리할 수 있다. 르펜은 지금 자신의 이 득표 공략 대상을 극우파에서 일반적인 온건 우파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고요.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EU 탈퇴와 유로존 탈퇴 공약과 관련한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자, 6개월 안에 당선되면 EU 탈퇴 국민투표를 하고 프랑하로 복귀하겠다 했지만은 결선 투표를 앞두고 탈퇴 시한을 늦추고 유로존을 떠나겠다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프랑하로 복귀하는데 1년 반까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EU 탈퇴와 유로존 포기 등을 공약하고 있는 이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온건 우파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부분이고 1차 투표에서 19% 득표를 해서 3위로 탈락한 중도 우파 공화당의 비용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로 기성의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이 과거 같으면 사회민주당, 사회당, 사민주의 정당에게 표를 던질 건데요. 미국에는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특히 이념으로 보면 사민주의가 몰락해 가는가 하는 부분은요. 사민주의가
더 이상 약자들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 즉 좌파 계열이 약자들을 보호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기성의 정치권에 한마디로 재미를 봐서 기득권화 되고 있는 데 대한 정말 노동자, 농민, 이런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들은 기성 정치권의 중도 우파든 중도 좌파든 우파든 좌파든 다 하나의 기득권으로 보고 새로운 형태의 자신들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그 속에서 브렉시트도 트럼프 당선도 더 나아가서 지금 르펜 열풍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좌우파라고 자처하면서 대선에 뛰고 있는 5개 정당은 과연 올바른 좌우파인가? 저는 그 또한 기득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펜실바니아는요, 1988년 이후 정말로 아주 오랜만에 공화당 후보에게 이 대선 투표에서 승리를 안겨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 축하 연설을 하기에 펜실바니아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사람도요, 이것저것 감추지 않고 화끈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대선이 보나마나 결선 투표에서는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온 한마디로 프랑스 기득권의 아주 대리인 마크롱이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데, 자, 불과 이 프랑스 1차 대선 투표가 끝난 지 일주일 한국만 대선 취임 100일 이런 거 하는가 했더니만 미국도 그런 모양입니다. 자, 트럼프가요, 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만찬을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놓이니까 만찬하기 싫어서 불참을 하고 대선 승리 지역인 펜실바니아로 가서 거기서 연설을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펜스와 트럼프의 말을 들었다라는데요. 스위스에서 4,000명 지지자 앞에서 한 연설에서 마크롱이 원하는 나라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와 공급자만 있는 주식거래소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금융자본의 대리인 격인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앞잡이라고 르펜을 마크롱을 지적하면서 세계화에서 소외된 노동자나 서민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르펜이 반짝 승리를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크롱의 대선 유세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지방의 한 도시에 가서 그 노조, 그 회사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회사라서, 자회사라서. 그래서 공장을 옮긴다니까 마크롱은 그 지역의 노조 대표를 만나는데 르펜은 그 마크롱의 스케줄을 미리 알고 그 공장에 마크롱이 오기 전에 가가지고 마크롱은 당신들 노조 대표만 만나지만 나는 일주일 만에 르펜의 지지율이 지난 27일 날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21일 이 1차 대선 투표가 끝난 직후보다 6%나 올랐습니다. 마크롱은 59%로 이 마크롱이 잃은 표를 르펜이 다 흡수를 했습니다. 이 르펜은 1차 투표에서 승리한 이후 국민전선이라는 자신의 이 거구정당, 거구정당이라 보다는 강경우파 정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국민 전선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여서 자신이 보다 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탈당을 했는데요. 이 르펜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100일 연설을 펜실바니아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이 지지자 한마디로 단합대회에서 이 자신의 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언론에 이 1시간짜리 연설을 했는데 10분을 언론을 향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할리우드 배우들과 워싱턴 기자들이 지금쯤 워싱턴 호텔 연회장에서 서로를 위로하게 있겠지.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대통령도 없이라고 말을 했고요. 워싱턴 오문들과 16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